오늘은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왕비인 마리 테레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리 테레즈의 외조 부모는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시스입니다.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대단한 미인인데 마리 테레즈는 스페인 왕 시리론들의 근친혼으로 인하여 나타난 외모적 특징이 발현되어 미모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마리 테레즈는 근친혼의 영향인지 아닌지 몰라도 약간 둔했다고 하며 이복 형제 중 하나인 카를로스 2세는 근친혼 결과물의 끝판왕이기도 했습니다. 동복 형제 중 살아남은 것은 오빠 발타사르 카를로스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그녀가 겨우 6살 때 사망했습니다. 이후 동복 오빠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발타사르도 사촌인 오스트리아의 여대공 마리아 안나와 결혼을 앞두고 10대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펠리페 4세는 남성 후계자 없이 마리 테레즈만 남게 되자 재혼을 서두르는데 상대는 아들 발타사르의 약혼녀였고 자기 조카 딸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나였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자신의 새어머니가 된 사촌 언니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2살밖에 나지 않았고 마리아나 또한 어렸기 때문에 의붓딸인 마리 테레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다 펠리페도 마리아를 아내보다는 어린 조카, 딸 마리 테레즈와 놀아줄 친구 정도로 생각해서 한동안 다소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살리카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 테레즈는 친오빠가 죽고 이후 새어머니가 이복 남동생 펠리페 프로스페로 왕자를 낳기 전까지 11년간 스페인의 추정 왕위 계승자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후 마리 테레즈는 자신의 외삼촌 루이 13세와 고모 안나의 아들인 루이 14세와 1660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비리비리한 남성 후계자들 때문에 혹여나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 테레즈에게 스페인 왕위 계승권이 넘어가고 프랑스가 스페인을 차지할 것을 우려해 마리 테레즈가 계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금액의 지참금을 책정했지만 이미 스페인의 재정 상태를 꿰고 있던 프랑스는 이 지참금을 다 못 줄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 테레즈의 이복 남동생이자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죽자 이 지참금을 못 받았다는 구실로 마리 테레즈의 손자들을 통해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는 명분이 됩니다. 물론 지참금을 다 줬어도 루이 14세의 야심을 고려했을 시 똑같이 계승권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단지 프랑스에게 좋은 명분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이자 사촌 언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는 마리 테레즈가 13살 때 마르가리타 테레사라는 첫딸을 낳았는데 마리 테레즈에게 이복 여동생이 되는 마르가리타는 펠리페 4세가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진 딸입니다. 그리고 유명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라스 메니나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벨라스케스의 초상화 모델로 연이어 등장해 유명해진 마르가리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와 결혼했으나 21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1661년 왕세자 그랑 도팽 루이를 낳고 그 밖에 이남 3녀를 더 낳았으나 왕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5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남편인 루이 14세는 몽테스팡 후작 부인과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 등 수많은 애첩들을 거느리며 마리 테레즈는 그저 후계자를 낳아준 왕비로서만 대했을 뿐 거의 애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궁정의 풍습은 점잖고 엄숙한 편이었는데 프랑스 왕정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라 여기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루이 14세가 염치는 있었는지 왕비로서의 위엄은 살려주기 위해 마리 테레즈의 방을 자주 찾았고 모든 정부들에게 왕비의 방에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부부관계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서 사이가 그 이상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리 테레즈의 시어머니이자 고모인 안도트리슈도 그녀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는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몰랐고 프랑스어를 배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궁정에서는 귀족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 오로지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카드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궁정의 귀족들에게 호구 잡힌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귀족들이 도박에서 왕비가 잃은 돈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이겨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마리는 왕의 바람기에 항상 슬퍼하기만 했고 애첩들에게 무시당해도 대꾸도 못했다니 어찌 보면 이렇게 그녀가 모든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지요. 하지만 마리는 매우 동정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한 해로 프랑스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로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라는 말은 실제로는 마리 테레즈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실제로 마리 테레즈가 한 말은 백성들이 빵이 없어 굶주린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파진 나머지 빵이 없다면 파이 껍질이라도 갖다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마리 테레즈에게 흑인 노예와의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루이즈 마리 테레즈라는 이름의 이 흑인 여성은 베네딕토회의 수녀였으며 생전에 마리 테레즈의 사생아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평범한 수녀로 살다 세상을 떠났겠지만 그녀를 둘러싼 소문 때문에 그녀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루이즈 마리 테레즈가 왕비의 사생아로 의심받은 것은 왕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부터였습니다. 루이 14세는 마리 테레즈 왕비가 사망한 1683년으로부터 2년 후인 1685년 6월경 루이즈 마리 테레즈에게 300파운드의 금과 그녀가 평생 동안 기거해온 수도원 또는 앞으로 기거할 곳에 이 금을 지불한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의 이와 같은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프랑스 궁정에서는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루이즈 마리 테레즈가 왕비의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소문이었는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회고록에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성이 왕비의 사생아라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루이 14세가 그녀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기 전까지는 등장하지도 않은 설이었고 루이 14세가 그녀에게 잘해준 이유가 마리 테레즈의 사생아라서 그런 거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소문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던 건 아니었다. 류인공 샤를 달브레는 이 소문을 반박하면서 그녀가 흑인 정원사 부부의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했던 부부는 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딸을 맹트농 부인에게 맡겼는데 국왕 부부가 가엾게 여겨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학계에서도 이 사생아 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진 않고 그냥 당대의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는 스토리다 보니 루이 14세와 마리 테레즈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단골 소재로 써먹곤 합니다. 막장 스토리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잘 통하니까요. 프랑스 작가 줄리에트 벤조니의 소설 왕비의 침실에서 이 흑인 사생아설이 각색되어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 마리 테레즈 왕비는 프랑스와 방도미 선물한 미모의 흑인 소년에게 호의와 동정심을 품어 시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왕비를 짝사랑하게 되어 왕비가 기절한 틈에 강간합니다. 왕비는 기절했던 탓에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임신을 하자 당연히 남편인 루이 14세의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딸의 피부가 검은 탓에 궁중 사람들은 그 갓난아이가 왕의 딸이 아니라 흑인 소년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국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 때문에 일단은 갓난아이가 병에 걸려 피부색이 특이하다고 공표하며 자기 딸로 인정하고 세례식도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아기를 죽은 것으로 위장해 수녀원에 넣고 왕비는 죄가 없으니 아이가 병으로 흑인처럼 보여 그런 것이라고 속여 몰래 아이를 만날 수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흑인 시종은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암살됩니다. 프랑스 드라마 베르사유에서도 이 설을 다뤘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의 친부가 왕비가 자기 방에서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있는 외소증에 걸린 흑인으로 추정되어 역시나 살해됩니다. 아이는 공식적으로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걸로 처리되고 실제로는 왕의 명령으로 살해될 뻔했으나 왕의 측근이 아이에게 동정심을 느껴 왕을 설득하여 수녀원으로 보내 수녀들 손에서 자라도록 처리됩니다. 그러되 나중에 아프리카 부족의 왕자가 파리를 방문하는 장면과 이 왕자가 왕비와 서로 아는 사이임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와 어쩌면 아이의 친부가 아프리카 왕자일 수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남깁니다. 위에 언급한 소설 왕비의 침실과는 다르게 이 드라마에서는 사생아를 임신하게 된 경위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강간 때문인지 간통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결혼 후 23년간 줄곧 외로운 프랑스 궁정에서 평생을 보냈으나 죽을 때만큼은 루이 14세가 곁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루이 14세는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라고 말했지만 역시나 그 슬픔을 초스피드로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지만 실은 매우 슬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낸 태양왕 루이 14세 왕비 마리 테레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